자, 11월 30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는 어쨌든 우리나라 1년 경마의 하이라이트죠.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이제 일요일 날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산 경남의 마필들이 조금은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는 한데 늘 이변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역시나로 끝날지 혹시나로 이어질지 그거는 일단 경주가 시작되고 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월말 월초가 혼재되어 있는 한 주고요. 편성도 그런대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경마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마필들이 좀 입상을 하는, 그러니까 입상을 엉뚱한 마필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이 돼야 되는데 수긍이 안 되는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관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당은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고배당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고배당이 나올 마필이 아닌데라는 생각에 있는 마필들이 또 고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경마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금주 경마, 그러니까 결국 올해 경마 마무리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암말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출전 두수도 단촐하고요. 능력마 그리고 인기마의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기마 선에서 선전할 가망이 저는 조금은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1번마 큐피드 K, 2번마 원더풀 세치, 7번마 수양민, 9번마 라운 사일런스, 이 네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7번마 수양민이 선행을 가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여기에 2번마 원더풀 세치, 9번마 라운 사일런스가 이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번마 큐피드 K가 과연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네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7번마 수양미는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주행심사에서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자리 잡기에 실패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외곽에 있는 천마호령, 예상치도 않았던 마필이 기습 선행을 나가면서 전개 자체가 좀 꼬였던 그런 경주입니다. 또 자기 걸음을 내기는 했지만 막판이 좀 아쉬웠는데 이제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그 당시 편성보다는 이번 편성이 좀 약해졌고 마땅한 선행 마필도 없기 때문에 7번마 수양미인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에는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1번마 큐피드 K가 일단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고 직전 10번 게이트 외곽이었는데, 이 마필은 발주가 조금 안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막판 탄력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2번마 원더풀 세치는 김태희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는데 막판에 항상 바람이 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성적은 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1300m의 경주거리 경험도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정정의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면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솔직히 2번마 원더풀 세치는 한 번은 더 지켜봐야 된다. 전개 자체가 만만치는 않은, 저는 이 1번마 큐피드 K가 조금은 빠르게 서두르는 전개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번마 원더풀 세치가 좀 자리 잡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라운 사일런스는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조금 이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머스킷맨의 자마라는 것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있고, 또 요즘 상승세에 있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좀 더 가고요.
조교 모습을 보면 마필의 상태도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 7번 수양미인과 9번 라운 사일런스, 어차피 아웃마필표에 주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까지도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뭐 신마 경주기 때문에 신마 경주에서 단방을 노린다? 이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일단 뭐 현장에서 좀 정하긴 하겠지만 저는 9번마 라온 사일런스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특별히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알파 피메일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선행이죠.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노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마필은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경합 상황에서 무너지는 그림을 계속 그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투아나 핸드 서브의 자마고요. 이번 경주에는 아예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래 안 맞고 주행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솔직히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는 거죠. 거기에 이 1300m라는 경주거리 자체가 선행마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조금은 알파 피메일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7번마 수양미인, 9번마 라운 사일런스, 1번마 큐피드 K,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알파 피메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루키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경주, 2경주가 연달아 지금 1300m 경주인데, 일단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인기마 두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3번마 엘도라도 해남과 6번마 블루피오라,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경주입니다. 결국은 인기마를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3번마 엘도라도 해남은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스타트는 좀 안 됐죠. 주행심사에서도 역시 스타트는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 탄력만큼은 좀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300m 경주거리, 직전 1200m였는데 1300으로 거리가 좀 늘어났다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 6번마 블루피오라는 직전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역시 막판 근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 블루피오라는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띄워줄 수 있는 발전 기대치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 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는 삼착이기는 하지만 직전 경주가 원체 선행 강편성이었죠.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블루피오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막판까지도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결국 이 3번마 엘도라도 해남과 블루피오라가 막판 직선주로 해서 탄력 경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직전 경주에 보여준 모습으로 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저도 이 두 마필의 향후 발전 기대치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주의 전개라는 거에 의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기마로 끝나버리면 그냥 저배당 경주에 재미없는 경주죠. 자, 이 두 마필의 질주 습성이 부딪힌다, 다시 말하면 선의권 내지는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이다라고 한다면 1300m 경주거리 선행마가 유리한 편성, 그러면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2번마 슈어니스에게도 한 번쯤에 찬스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좀 앞선을 붙이면서 막판까지 끈기 있게 좀 버텨봤지만 좀 아쉬운 승부를 했는데, 상대는 비교적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시크리스악스, 페퍼엑스, 브리도시리스 이런 마필들과 싸웠기 때문에 약한 편성도 아니었고, 근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슈어니스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마필이
1번마 사이클론 파워 정도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가 초반에 마음 먹고 선행을 간다면 좀 강하게 말머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위즈 캠페인이 지금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저는 일단 외곽이라는 게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이 마필이 주행 심사와도 상당히 좋았고, 자 직전 경주에서도 좀 아쉬운 걸음을 남겼죠. 블루피오라랑 같이 경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역시 빠른 경주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는데, 이번 경주 외곽에서 만약에 위즈 캠페인이 조금은 빠르게 앞선을 붙이려면 초반에 힘 한 배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는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분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리적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11번마 위즈 캠페인도 아마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 마필이 될 텐데, 저는 이 마필이 조금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 이외에 뭐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인기마 선에서 선전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제가 뭐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역시 1번마 사이클론 파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버틸 수도 있다. 직전 경주의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는데 원체 선행 강편성이었죠. 그리고 편성 자체가 완전히 강했던 편성입니다. 여기서 정정희 기수가 스타트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쉬운 승부를 하긴 했는데, 자 푸르칸 기수가 기승하고 게이트가 1번 게이트입니다. 물론 2번 게이트에 슈어니스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지만, 이 마필을 제외하고는 사이클론 파워가 어느 정도 순발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A점으로 발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이번만 슈어니스한테 자리를 안 내주는 전개를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버티기도 가능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번마 엘도라도 해남과 6번마 블루피오라 이 두 마필의 막판 탄력을 인정을 하는 가운데, 전개로 봤을 때 이 두 마필보다 앞선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버틴다면 버틸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엘도라도 해남, 6번마 블루피오라, 2번마 슈어니스,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사이클론 파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청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11번마 스마트 A1이 선행을 가고, 여기에 8번마 파워몬스터, 그리고 9번마 흥행 돌풍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6번마 파사킹이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이 정도의 승부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국산마 6등급 경주인데, 아주 뭐 강력한 뭐 능력마가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또는 주행심사 모습, 여기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 마필이 없었다 보니까 결국 직전 경주에 3착을 차지했었던 이 스마트 A1, 이게 선행까지 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저는 결론적으로 11번마 스마트 A1 이 인기마를 좀 꺾고 가려는 편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번 경주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3번마 원더풀 동천, 4번마 두손 으뜸, 11번마 스마트 A1 이 세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직전 경주에 임다빈 기수가 이 스마트 A1 1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초반에 발빠르게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상당히 좀 힘한 배에 실패한 경주죠.
그러니까 무리한 전개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버텼던 마필입니다. 근성을 가지고요. 근데 이번엔 김태희 기수죠. 근데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 두 마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4번마 두손 우뜸은 최근 두 경주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데 일단 9월 14일 경주는 선입권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편성은 원체 강했고요. 이제 주행심사, 이때 능력 부진이 나왔기 때문에 주행심사를 거쳐서 나오는데, 마필이 계속해서 좀 상태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아직 2세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필의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게이트 4번 게이트로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이 마필이 되든 안 되든 좀 선행을 가리라고 보는 경주거든요. 여기에 원더풀 동촌도 순발력은 좋은 마필이죠. 근데 막판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인데 크게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개가 딱 됐을 때 3번 원더풀 동촌과 4번 두손 우뜸이 강하게 치고 나오면 11번마 스마트 A원이 휘감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휘감고 나오려면 초반 힘 한 배가 어렵죠. 그렇지 않으면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과연 될까?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수조차 임다빈 기수가 아닌 김태희 기수다. 그리고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다. 그러면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물론 스마트 A1이 그냥 선행을 쭉 가서 꽂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믿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뭐 스마트 A1이 들어오면 제 막권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전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두 손 으뜸이 좀 강하게 칠 가망이 높고요. 여기에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6번마 파사킹, 라운더 임팩트, 8번마 파워몬스터, 9번마 흥행돌풍 이런 마필들도 호시탐탐 좀 기회를 노릴 수는 있는데 글쎄요, 조교 모습으로 보면 솔직히 9번마 흥행돌풍이 가장 좋아 보이고 8번마 파워몬스터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장점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 중량을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6번마 파사킹은 기본적인 막판 탄력은 갖고는 있는데 송재철 기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 7번마 라운더 임팩트가 감량 이점을 안고 있고 어느 정도 스타트만 된다면 저는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스마트 A1을 뒤로 돌리는 상태에서 4번마 두손 우뜸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고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일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결국 이 6번마 파사킹이나 7번마 라운더 임팩트, 8번마 파워몬스터, 9번마 흥행돌풍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능력 차이는 비슷합니다. 아직은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 6번마 파사킹이 제 눈에는 조교시 모습을 보면 뒷다리가 그렇게 온전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을 믿고 이번 경주는 마번을 좀 추천할 생각이고요. 인기마를 뒤로 돌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두손 으뜸, 9번마 흥행돌풍, 8번마 파워몬스터,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라운더 임팩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성도 조촐하고 국산마 6등급의 1700m에 나오는 마필들은 거의 다 부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경마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8마필 출전한다. 이게 다반사였죠. 어쩔 때는 7마리도 출전을 하고, 9마리, 10마리 출전하면, 출전 두수 많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 10마리, 11마리 출전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8마필이 출전하면 상당히 출전 두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8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인데,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마필이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는 조금은 있어 보이는 경주인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인기마 한 마필을 좀 제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배당의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중심은 저는 5번마 블랙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선행입니다. 이 마필이. 일단 1700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계속 앞선에서 끈끈하게 싸웠던 마필인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쉬웠던 그런 마필이죠. 자, 근데 이번 경주 어쨌든 뭐 편성 약해졌죠. 약해졌고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을 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린 마필이 6번마 내길의 영광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철경 기수가 비인기마를 가지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에는 이 내길의 영광이 직전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발주가 잘 안 되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인기마들이 의외로 부진했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내길의 영광이 뭐 잘 뛴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앞선의 마필들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던 경주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런 기회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6번만 내길의 영광이 직전엔 비인기마였는데 이번엔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직전처럼 또 어부지리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만 내길의 영광은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뒤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의 이 조교 모습으로 가장 좋게 봤던 마필은 이 3번마 스피드카랍니다. 물론 제가 뭐 조제로 기술을 좋아하는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계속 착승권 언저리, 지금까지 2번뿐이 안 뛴 마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에 이제 4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뭐 스타트가 능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고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 그리고 막판 탄력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 이 정도 스타트 능력이면 초반 선위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5번마 블랙시대가 강하게 선행을 가고 바로 그 뒤 블랙시대를 따라가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3번마 스피드카라고, 그런 전개가 이어진다면 막판까지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7번만 메리트 선샤인은 이제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쉬운 승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될 듯 말 듯한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최범현 기수가 이런 편성에서 느닷없이 앞선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발주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이 8월 3일 경주를 보시면 어느 정도 앞에 붙여섰던 마필입니다. 물론 막판 힘은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는 앞선에 갔을 때 유리한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이리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여기에 최대 보병으로 보는 마필, 어떻게 보면 배당 마필이죠. 근데 뭐 8마필 추천 안 하니까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8번마 사바나 찰리 16번을 나와서 3착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산마 6등급에 1700 경주에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조금 불안한 마필이고, 근데 저는 이 사바나 찰리라는 마필을 보면 뭐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마필입니다. 이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거든요. 포인마고요. 분명 발전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 문제죠. 그래서 막판에 탄력을 보이기는 하는데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부진마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어차피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도 아니고 이 정도 편성에서도 어떤 액션을 보여주질 못한다면 이 마필은 뭐 향후에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마필이죠. 근데 저는 이 사바나 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배당을 내고 들어올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뒷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8마필뿐이 뛰지 않는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배팅을 권한다거나 뭐 이런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편성을 잘 읽고 어느 정도 마번을 좀 압축할 수 있다면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환수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블랙시대, 3번마 스피드카라, 7번마 메리트스 선샤인, 여기에 복병마로 8번마 사바나 찰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경주 편성 중에서 가장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은 편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승군전을 갖는 2세 신예 마필들과 5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인데 2세 마필들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3번마 한샘 브레이싱이나 11번마 형무상, 저는 이 두 마필의 전개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전개입니다. 이 두 마필이 지금 뛰는 전개들이. 그런데 마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래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형군 정도는 충분히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번마 용왕 카타타나, 2번마 세네 클래식, 3번마 한샘 브레이싱, 4번마 미스터 파워, 5번마 원평광야, 7번마 매니원, 이런 마필들이 다 앞선을 가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9번마 유수부 쟁선이라든가 11번마 형무상, 이런 마필들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2세마 4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해 보는 경주인데, 자, 일단 1번마 용왕 카타타는 연속 2착을 차지하고 지금 승군을 했습니다. 자, 이역 기수에서 박태종 기수로 좀 변경이 됐는데, 이역 기수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2번마 세네 클래식에 기승을 하고 있죠.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닌데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가는 마필입니다. 자, 2번마 세네 클래식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죠. 결국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뭐 외곽에 있는 이 5번마 원평강야도 초반에 상당히 빠르게 붙일 가망이 높은데, 문제는 이 1번마 용왕 칸타카가 스타트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다 보니까 안에 갇힐 것이냐, 아니면 이 지금까지의 습성대로 밀고 나온다. 그러면 1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오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그 밀고 나오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선행을 갈 거냐, 이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마 세네 클래식은 데뷔전은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가서 조금은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고, 그때 형무상이랑 같이 뛰었습니다. 자, 3번마 한샘 브레이싱이 발전 기대치는 제일 많은 마필입니다. 근성도 있고요.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2점, 뭐 이것까지 다 갖고 있는데, 아마 이번 경주도 뭐 인기 1, 2위가 될 가망이 높죠. 높은데 문제는 이 마필이 마체도 좀 작고, 이동화 기수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고, 결정적으로는 조교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교가 조금 약합니다. 근데 마필의 기본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꼭 조교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 2, 3번마 한샘 브라이싱에 출전한 경주 중에 조교는 지금 제일 약해 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말은 11번마 형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물이 없는 전개를 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전개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마필이 지금 연속해서 2착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2착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 경주의 흐름에 맞춰서 뛸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형무상으로 보기 때문에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원체 앞선에서 빠르게 경주가 이루어지고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입권 꽃자리에서 꾹 참고 가는 그런 전개, 지금까지의 전개처럼 물 흐르듯 하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직선주로에서 한 번의 기회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자, 문제는 이 9번마 유수부쟁선이죠. 이 마필은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도 3착을 차지했는데 좀 아쉬운 3착이죠. 그러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크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마필은 상당히 체형도 좋고 탄탄해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어떤 믿음을 갖고 배팅하기에는 뭔가 한 발이 조금 아쉬운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이 우승했던 경주를 보면 원평누리를 이겼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강자와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편성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혼전구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전구도고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들이 막판에 좀 변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형무상, 3번마 한센브레이싱, 2번마 세네클래식,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용암 칸타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편성 자체는 다 해볼 만한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8번마 큐피디, 이 마필을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경주죠. 자,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 1번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를 한 마필인데, 이때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이 편성 7월 6일날 나왔던 마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여기에 나온 마필들은 다들 조금 강하게 봐야 됩니다 라고 했던 마필들인데, 다들 자기 목숨 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스타트 능력도 있는데 막판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 다음이 루키 스테이크스 서울 경주에서 인기 2위 마필이었죠. 이 능력 마필들이 출전을 하는데 인기 2위를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경주 전개 자체는 졸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고, 다시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우승을 했죠. 마신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승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는 조금은 더 강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는 아직까지도 다 발휘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는 마필인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아마 선행을 노릴 가망이 좀 높죠. 근데 가끔 김용군 기수가 과한 욕심을 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인기 있는 마필, 능력 있는 마필을 가지고 선행을 가는데 초반에 너무 폭주를 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명마라 하더라도 힘 한 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영군 기수가 과연 어떤 기승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선행을 가고 힘 한 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로는 큐피드잇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 문제는 이렇게 8번마 큐피드잇이 선행을 가고 아마 10번마 해제여걸 정도가 이제 어깨 짚어 나가는 전개가 될 건데, 해제여걸은 막판까지 버티기에는 조금이 걸음이 좀 짧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선의권에 여러 마필들이 뭉쳐뛸 가망이 높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여기서 막판까지 근성을 벌일 수 있는 마필이 뭐냐인데, 이 선에 쓸 수 있는 마필 후보군이 1번마 원더풀 시킹이라든가
4번마 청구챗, 5번마 분당 쓰나미, 6번마 정성바이스, 7번마 테마탄생, 11번마 로열베스트,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붙일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 1번마 원더풀 시킹은 지금 10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저는 이 원더풀 시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은 참 안 나오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본 능력은 이번 편성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결국 이 마필은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빅터 러기스가 지난번에 이 원더풀 시킹을 가지고 철저하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시킨 마필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55라는 부담 중량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게이트도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자, 4번마 청구챗이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 마필이 근성이 조금 약해진 모습입니다. 원래 이 청구챗이라는 마필은 막 뭉쳐있을 때 뚫고 나오는 근성을 갖고 뛰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도 않고, 앞선에 가도 막판 걸음이 좀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코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장점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글쎄요, 그렇게 강하게까지 보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5번마 분당 쓰나미는 죽으나 사나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전개가 좀 어렵죠. 자, 6번마 정성바이스는 될 듯 말 듯한 마필인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쉽고요. 7번마 테마탄생도 직전 경주 1400에서 앞선을 가고 버텼던 마필인데 이게 편성이 되게 약했습니다. 이 테마 탄생도 제 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추천을 몇 번을 했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아쉬운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더 이상의 발전 기대치를 논하기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로열 베스트, 일단 보여준 모습으로만 놓고 보면 그저 그렇습니다. 그저 그런데 자,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조교 상태도 괜찮은데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가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큐피드의시 선행을 나가서 경주의 흐름을 빠르게 끌고 갈 때 선입권이 그 페이스에 휘말려 버리면 막판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권 끝자락 쪽에서만 차분하게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한 발은 쓸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로열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재미있게 보는 마필, 그러니까 막판에 올라온다면 탄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마필은 2번마 카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뭐 아니면 돕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약간의 기복마입니다. 물론 4번뿐이 안 나온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마필이 초반에 어느 정도 선에서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조제로 기수가 어쨌든 이 마필을 가지고 기승을 했을 때 조금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빅터 기스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조제로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카스는 솔직히 자기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자력으로 승부를 보기는 좀 어렵지만 나머지 마필들이 이 8번마 큐피드잇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경우 막판 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큐피드잇, 1번마 원더풀 시킹, 11번마 로열 베스트,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제3회 건전경마 기념경주,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타이틀은 지금 왜 붙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 1600m 경주거리입니다. 인기마 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5번마 베스트대로와 9번마 대성스타.
둘 다 지금 현재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 5번마 베스트대로는 9번을 넣어서 2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최근 두 경주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강자와 싸웠던 경주고요. 자, 9번마 대성스타는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2세의 마필이고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그리고 입상에 실패한 경주가 루키 스테이크스 서울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문세용 기수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기승을 하고 있고 공을 들이고 있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마필의 초반 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경주고요. 이 두 마필의 인기 1, 2를 나눠 가질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일단 대성스타는 지금 승군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1600m 경주거리입니다. 안게이트 발빠른 마필이 유리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를 딱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뭐냐 하면 5번하고 9번이 손잡고 들어오는 경주죠. 그럼 저배당입니다. 당연히 저배당이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막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숭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필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선행 경합에서 이기는 한 마필이 살아남고 나머지 한 마필은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무너질 경우다. 그렇게 되면 복병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5번하고 9번이 다 몰락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뭐 지금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능력으로는 5번하고 9번이 세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1600m라는 경주거리 변수, 그리고 초반에 치열하게 이 두 마필의 습성이 부딪히고 있다. 그러면 전개를 딱 봤을 때 5번이 앞을 딱 나가고 9번이 어깨 짚어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9번이 무리를 해야 됩니다. 초반에 나오자마자 코너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승군전입니다.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이 9번마 대성스타가 끝까지 능력을 갖고 5번을 갖다 밀어붙이면 이 두 마필이 다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경마라는 게 이러니까요. 이래서 고배당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어느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냐면 한 마필만 살아남는다. 다시 말하면 5번마 베스트대로와 9번마 대성스타,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경우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인데, 뭐 배팅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전배당이니까. 그래서 이 경주는 당일 현장에서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을 꺾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현재로서는 두 마필 중에 한 마필만 살아남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번마 베스트대로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엇비슷하다면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게 5번마 베스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 두 마필이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하면서 한 마필이 살아남고 한 마필이 걸음이 무뎌지는 결론이 나왔을 때 제가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보는 건 1번마 파워풀 삭스, 8번마 굿선봉입니다. 자, 1번마 파워풀 삭스는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데 초반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자기 능력 발휘를 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거리를 가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장거리 잘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반이 불리하다라는 건 이 1600m 경주 거리에선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기만 두 마필이 부딪힌다라는 거. 그러면 외곽에서 또는 안쪽 주로 고수를 하고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한데, 그 추입에 있어서만큼은 이 1번마 파워풀 삭스가 이번 편성에서 절대 뒤처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1번마 파워풀 삭스가 저는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자, 8번마 굿선봉은 돌아온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뭐 저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는데, 약간 농땡이 기질이 좀 있는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뭐 그런 마필이긴 한데 4군에 승군해서는 조금은 고전을 좀 하고는 있지만 저는 자력으로 분명히 4군에서 통할 수 있는 걸음으로 보고 있는 게 이 8번마 굿선봉이고요. 뭐 그 이외의 마필들도 호시탄탄 기회는 노리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강자 두 마필이 나오고 있고 그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을 꺾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이 선행을 가는 두 마필 중에 살아남는 마필이 어느 것이냐, 그게 복승의 파트너가 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베스트대로, 1번마 파워풀 삭스, 8번마 굿선봉,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대성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안말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4번마 칸루트가 선행을 가고요. 14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으로 7번마 맥스탱고, 8번마 원더풀 스피릿, 11번마 신의 여인, 이 마필이 막판 탄력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인정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4번마 칸루트는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비록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긴 하지만 단독 선행의 호기를 만났다. 그러면 앞에 가서 힘 한 배를 할 수 있다면 1400m 경주 거리라 하더라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강하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아무래도 승군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긴 좀 어렵죠. 그렇다고 뒤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11번마 신의 여인이 지금 1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3번의 준우승이기 때문에 이미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나올 때마다 좀 인기마예요. 그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마필이기는 한데, 직전에 이제 김태희 기수가 인기 2 마필을 가지고 솔직히 패대기를 쳤던 마필이고, 그 전에 김영군 기수, 김태희 기수, 김태희 기수가 주로 많이 기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자력으로 앞선의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성에 있어서 선행 강편성이라면 좀 어려운 마필인데, 그렇지 않고 앞선이 좀 약하거나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면 11번마 신의 여인이 올라올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주거리 1400이 신의 여인의 입장에선 좀 잘 어울리는 경주거리. 그래서 11번마 신의 여인의 가능성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마필 맥스탱고와 원더풀 스피릿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자, 맥스탱고는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인데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국산마 5군에 승군한 이후에는 솔직히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철경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주행 자세, 그러니까 조교시 주행 자세의 모습을 보면 저는 좀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고, 8번마 원더풀 스프릿은 막판 한 발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죠. 가능성은 언제든지 갖고 있는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쉬운 마필인데, 역시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벌교 위수와 10번마 히어로우 질주입니다. 자, 두 마필 다 3조 최영주 조교사 마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두 마필이 이제 병합 조교를 하는데 마필의 능력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자, 1번마 벌교 위수는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발전의 속도는 조금 더딘 마필이고, 3월달 출전 이후에 8월달에 출전을 하면서 장기 휴양을 거쳐서 나온 마필인데, 글쎄요, 휴양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필이 전에보다 되게 못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필이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벌교 위수는 때에 따라서는 앞선 전개,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게이트 1번 게이트, 발빠른 마필 4번 마 칸루트 정도. 물론 뭐 오선 브레인이나 세명 레이디도 상당히 초반 스피드는 빠른 마필이지만 저는 1번 게이트에서 벌교 위수가 강하게 밀고 나오면 1번하고 4번이 경합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1번 벌교 위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가면 칸루트도 전개가 저는 꼬일 가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마필이 싸우는 전개가 나온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마 히어로 질주도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스타트가 나쁜 마필이 아닙니다. 선행까지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까지 만약에 경합에 들어가게 되면 1번마 벌교 위수 그리고 4번마 칸루트 10번마 히어로 질주 이 두 마필이 같은 조에서 양동작전을 펼치면 4번마 칸루트의 전개도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11번마 신의 여인의 전개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로 봐서는 11번마 신의 여인의 전개가 가장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제가 예상하는 전개 예측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번마 오션 브레인이나 3번마 세명 레이디가 앞선을 닦아버리고 벌교 위수가 늑발을 해버리면 솔직히 벌교 위수는 답이 없습니다. 벌교 위수는 제가 봤을 땐 주고 나서나 밀고 나와야 됩니다. 꼭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앞선에서 전개를 해야지만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제가 왜 벌교 위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 이 벌교 위수의 발전 기대치를 되게 높게 봤었던 예상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교 위수가 여기서 좀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어쨌든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전개라면 11번마 신의 여인의 전개가 저는 가장 좋아 보이고 제가 많이 추천했던 이 9번마 서머 파티는 당일 현장을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2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수가 유승환 기수라는 것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이건 서머 파티는 저는 다음 기회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벌교 위수, 4번마 칸루트, 11번마 신의 여인,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히어로 질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L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혼전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입상 후보 마필들이 좀 다수 출전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상당히 좀 그 순위 자체가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전개인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1번마 스터닝 레이디가 선행을 가고요. 3번마 러브 카우걸과 시티킹이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막판 명진 불패가 추입 타이밍.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마필의 능력은 8번마 명진 불패와 3번마 러브 카우걸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저는 조금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8번마 명진 불패는 직전 경주 상당히 좀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저는 조금 서두르는 전개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을 딱 찾아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면 막판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초반에 조금 앞선에 빨리 붙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 걸음이 예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지를 못했죠.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겼는데 이 더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이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빅투아르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1400m 어떻게 보면 명진 불패 입장에서는 좀 적정거리라고 보여지고요. 자, 3번마 러브 카우걸은 최근에 좀 마필이 좀 살아나는 느낌을 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이점을 좀 안고 있는 그런 마필. 자, 스터닝 레이디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단독 선행을 노리는 거죠. 물론 1400에서 선행을 가는 마필이 버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스터닝 레이디가 딱 선행을 갈 때 좀 옆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뭐 2번마 스마트 삭스나 5번마 골드 시대, 그리고 뭐 외곽에 있는 아르고탑 정도, 뭐 이 정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스터닝 레이디가 딱 앞선을 가고 나머지 마필들이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될 가망이 좀 높다. 저는 그 정도로 이 1번마 스터닝 레이디의 스타트 능력을 좀 믿습니다. 다만 송재철 기수죠.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든가 뭐 이혁 기수나 조재로 기수나 이런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당연히 치고 나갈 겁니다. 당연히 치고 나갈 건데, 이 송재철 기수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스타트 능력이라든가 게이트까지 감안을 한다면 스터닝 레이디의 이 앞선 공략을 막을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마 스터닝 레이디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이고, 그럼 스터닝 레이디가 러브 카우걸이나 명진 불패보다 능력이 좋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능력이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명진 불패나 러브 카우걸의 능력이 더 좋은데, 전개로 스터닝 레이디가 여기서는 전개로 봐서는 제일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4번마 시티킹은 아마 당일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마필은 아닐 텐데, 저는 이 마필의 가능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 자, 저는 제가 보는 말 네 마필만 딱 추천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 말 저 말 보기 시작하면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뭐 10번마 슈팅 리버스도 혼전 상황에서 막판 뚫고 나오는 힘이 있고요. 아르고탑도 앞을 가면 모르는 마필. 5번마 골드 시대나 7번마 골든 드래곤도 직전 경주 선전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태를 봐야 되는 마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경마라는 게.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는 마로 8번마 명진불패, 1번마 스터닝 레이디, 3번마 러브 카우걸,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시티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이 4번마 시티킹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 같으면 이 5번마 용암 마랭고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강하게 배팅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왜? 용암 마랭고의 능력을 제가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 경주는 물론 저는 용암 마랭고를 강하게 추천을 할 겁니다. 추천을 할 건데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를 바라볼 때 배터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 경주를 바라본다면 편성 자체가 그냥 저배당으로 끝날 편성이냐 아니면 이 배당이 나오는 편성이냐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배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기마를 과감하게 제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인기마들이 그냥 간단히 보면 다른 마필에 비해서 조금 낫다라는 정도이긴 한데 믿음을 갖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기복성 마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자, 5번마 용암 마랭고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마필은 저는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 좀 마필이 전개 자체가 어정쩡합니다.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전개를 타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1700m 경주고 마땅한 선행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혁 기수 입장에서는 저는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용암 마랭고가 선행에 성공을 하면 저는 무조건 버틴답니다. 근데 용암 마랭고가 만약에 이번 경주 선행을 못 가고 선행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용암 마랭고를 강하게 추천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선행을 간다면 조금 더 나은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용암 마랭고가 선행을 간다면 파트너로 찾을 수 있는 게 4번마 뉴돌콩이나 1번마 베스트토르가 될 가망이 높고, 9번마 볼린이 선행을 간다면 이 선행마선에서 끝날 가망도 높은 경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냥 저배당에서 끝날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4번마 뉴돌콩이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력으로 이 4번마 뉴돌콩의 최근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잘 보이지 않죠. 여기에 1번마 베스토르가 이 마필의 지금 단점은 승군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좀 강해졌다 정도인데, 승군전 치고는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난 마필입니다. 초반이 문제죠. 초반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선위권 정도에서만 자리 잡고 갈 수 있으면 막판 탄력은 보일 수 있고 근성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이외의 마필들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적중을 해도 저배당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압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용암마랭고, 4번마 뉴돌콩, 1번마 베스트토로,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볼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국산마 한정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주 분석을 하고 마번을 도출해낼 때 뭐 여러 가지 마필들의 뭐 질주 습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으로 봤을 때 기본 능력, 다음에 조교 모습,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하나가 이 어떤 편성에서 싸웠느냐입니다. 편성의 강도죠. 그러니까 뭐 착수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마필이라 하더라도 강편성에서 싸움을 하면서 그 정도 편성이라면 웬만한 편성에서는 언제든 입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편성이 아무리 강한 경주라 하더라도 승부가 안 됐다, 싸움이 안 됐다라면 그냥 뒤에서 놀았다 이러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복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 저는 여기 지금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5번마 지구라트, 6번마 점순이고, 9번마 음파사랑, 이 세 마필은 다른 마필에 비해서 놀던 물이 좀 다른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2등급의 뭐 약한 편성은 아니지만 저는 이 세 마필의 3파전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5번마 지구라트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점순이고는 생각보다는 지금 승군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좀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 앞선에도 잘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편성은 많이 약해졌죠. 자, 9번마 음파사랑은 막판 탄력입니다. 이 마필은 솔직히 스타트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타고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인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지금 2000m입니다. 2000m면 솔직히 추임마보다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좀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주는 9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음파사랑이 막판 추입 탄력을 보일 때 어떤 걸림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직선주로 해서 자기만의 걸음을 볼 수는 있는데, 다만 2000m 장거리에서 초반에 너무 걸음이 안 나왔을 경우에 벌어진 거리를 만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적어도 3, 4코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앞선의 마필들과 좀 붙여놓는다면 저는 음파사랑이 막판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마필 지구라트, 점순이고 음파사랑이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은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약한 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의 3파전 구도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 3파전 구도를 깰 수 있다라면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4번마 스피드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기마 세 마필, 이 세 마필의 능력을 스피드원이 자력으로 넘어서기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마필이 1번마 짜릿한 자유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우승을 했던 직전 경주에 2착을 한 말이 이스트 점프입니다. 3착이 킹하너. 그전에는 뭐 업타운 위주, 타로스킹 뭐 이런 마필한테는 뭐 질 수 있다라고 쳐도 글쎄요, 이 짜릿한 자유가 2등급 승군전에서 막바로 승부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좀 강편성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예상 외로 만약에 치고 올라온다면 7번마 대왕구 정도가 조인공 기수랑은 좀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올라올 걸음은 보일 수 있다. 근데 강하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3파전 구도 속에 전개로 깰 수 있는 4번마 스피드원 정도, 이렇게 네 마필만 추천해 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지구라트, 9번마 음파사랑, 6번마 점순이고,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스피드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